글로벌 증시 충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S&P 500마저도 고점 대비 상당한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오랫동안 회자되는 하락장은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은 투자 기회이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들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채권 혼합, 그리고 엔화 노출 ETF는 제외를 했고요. S&P 500 지수 1일 등락을 정방향으로 100% 추종하는 ETF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총 15종목이고 순자산 규모는 무려 16조 원에 달합니다. 순자산 규모가 16조 원인데요. 그 중에 절반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의 순자산 규모가 7.8조 원 정도이고 그 다음이 코덱스 미국 S&P 500 4조 원, 그 다음이 에이스, 그 다음이 라이즈 미국 S&P 500 순입니다. 15종목이나 있지만 이 상위 4개 ETF가 국내 상장 S&P 500 ETF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 ETF들 신규 자금 유입 현황을 보더라도 이 상위 4개 ETF 말고는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S&P 500 ETF를 많이 매수했는지 최근 1개월 데이터를 정리해 봤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 국내 상장 S&P 500 ETF 약 5,500억 원 개인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2,645억 원이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몰렸고요. 그 다음이 코덱스 미국 S&P 500, 그 다음이 에이스, 그 다음이 라이즈 순서입니다. 순위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비중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순자산 비중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기간을 설정하면 이 순매수 금액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연초에 에이스 미국 S&P 500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3개 사들의 S&P 500 ETF 보수이나 경쟁이 한바탕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펀드 플로우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대급 보수이나 경쟁이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 올해 미국 ETF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S&P 500 ETF들 간의 순위 변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ETF 부동의 1위가 스파이였는데 올해 2월 스파이가요 VOO한테 그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약 1개월 뒤에 스파이는 IVB한테 2위 자리마저 내주게 되죠. 이렇게 순위가 역전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입니다. 스파이 보수가 0.09%인 반면 VOO와 IVV의 보수는 0.03%예요. 2025년 4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파이가 다시 2위의 자리를 되찾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의 펀드 플로우를 보더라도 스파이와 VO, IVB 간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요. 연초 이후로 기간을 좁히고 최근 1개월로 기간을 좁혀봐도요. VO와 IVB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스파이는 지속적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S&P 500 ETF 보수이나 경쟁이 아직까지 유의미한 펀드 플로우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S&P 500 ETF보다 타사 S&P 500 ETF 보수가 더 싸다고 갈아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ETF 시장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가 더 저렴한 ETF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상위사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수 경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주식형 ETF의 총보수 0.01%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 보수가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0.01%가 아니라 0.005%의 벽까지 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자분들 굉장히 스마트해지시면서 총보수만 보시지 않으시죠? 합성 총보수율과 실부담 비용률까지 비교를 하십니다. 합성 총보수율은요, 앞에서 정리한 총보수에 일회성 비용들이 포함된 보수율이고요. 이 합성 총보수율에 매매 중개 수수료가 더해진 것이 실부담 비용입니다.
개별 주식이나 ETF 매매를 빈번히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 중개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이 매매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들도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주식이나 ETF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일부 발생을 하죠. 매매가 많아지면 그만큼 매매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ETF도요,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매매를 하는데 그때 증권사에 매매 수수료를 지불을 합니다. 펀드의 신규 설정이나 환매가 있거나 정기 리밸런싱이 있으면 매매를 하게 되고 이 매매가 있을 때마다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 실부담 비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간혹 ETF에서 보수는 언제 차감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특정 시점에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률에 반영이 됩니다. ETF 수익률은요, 이 비용이 반영된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를 합성 총보수율이 낮은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총보수로 정렬했을 때와는 순위가 조금은 달라졌죠. 익숙한 이름들이 상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합성 총보수율의 산식을 다시 보면 이 분모가 순자산입니다. 즉 순자산이 큰 ETF일수록 합성 총보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 중에요, 총 보수도 낮고 순자산 규모가 다른 ETF들보다 월등히 큰 타이거 미국 S&P 500과 코덱스 미국 S&P 500의 합성 총 보수율이 다른 ETF 대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부담 비용률도 타이거 미국 S&P 500이 가장 낮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의 실부담 비용률이 유난히 높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합성 총보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부담 비용률이 유난히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삼성자산운용은 가파른 순자산 증가와 배당 재투자로 인해서 매매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가파른 순자산 증가는 타이거 미국 S&P 500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당 재투자로 인한 매매 비용 상승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맞아요. 코덱스 미국 S&P 500 더 이상은 토탈 리턴을 추구하는 ETF는 아니죠. 그런데 2025년 1월 24일까지 토탈 리턴을 추구하는 ETF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의 배당을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실시하던 ETF였기 때문에 타사의 S&P 500 ETF보다 매매 비용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분기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덱스의 해명이 맞다면 앞으로 실부담 비용률도 낮아질 겁니다. 물론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순자산 그리고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요? 보고 계시는 10개 미국 S&P 500 ETF는요. 기초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ETF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S&P 500뿐만 아니라 모든 ETF 통틀어서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기초지수가 동일하다면 총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보수가 낮은 ETF가 합성 총 보수와 실부담 비용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총 보수율은 낮아지면 더 낮아졌지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성 총 보수율과 실부담 비용 비율은 바뀝니다. 실부담 비용률이 낮은 ETF로 매번 갈아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수가 동일하다면 총 보수율이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순자산이에요.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 이러한 산식을 고려했을 때는 순자산이 높은 ETF가 실부담 비용률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 중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이요. 순자산 총액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 유입액도 월등히 큽니다. 총보수, 순자산, 그리고 신규 자금 유입액까지 고려했을 때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가 16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환해지형은 1조 원이 안 됩니다. 환해지형 미국 S&P 500 ETF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환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거나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다 라고 하면 이 환해지형 ETF에 대한 매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환노출형 S&P 500 ETF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편인데요. 연초에 타이거랑 코덱스가 미국 대표지수 ETF 보수 인하 실시했는데 환노출형만 보수 인하를 실시하고요. 환해지형은 보수 인하를 하진 않았습니다. 라이즈 미국 S&P 500 H만 환노출형과 동일한 0.0047% 수준으로 보수를 내렸어요. 순자산 총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코덱스나 라이즈 ETF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인용한 데이터는 2025년 4월 4일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